맛있네요. 제가 이제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삼겹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미슐랭이 6년 연속으로 붙어 있던데요? 네, 여기 안에 열을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박으로 잘하는 집은 잘하시는 분이 구워야 되네요. 굽는 사람의 스케일은 천지 차이인 게 썩은 걸 먹었더니 맛있어서 젓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발효식품의 기본적인 핵심은 인간의 굶주림이었어요, 굶주림. 썩은 거는 부패균, 삭힌 거는 거기에 그런 애들이 못 사는 거예요. 미식의 지식을 더하면 감칠맛이 더더욱 상승됩니다. 고품격 미식 먹방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겹살에 소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경제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하고 삼겹살도 좋아합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밀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프이자 사업가 김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분위기가 왁자지껄하고 좀 시끌시끌하고 공간도 좀 협소한데 삼겹살집은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봐도 삼겹살집입니다. 진짜 찐 삼겹살 집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네 삼겹살 문화다.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오늘의 대임무는 그냥 먹는 건가요? 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얼마 전에 SNS에 엄청 퍼졌어요. 어떤 여성이 뭐 삼겹살을 안 익혀 먹어서 기생충이 나왔던. 근데 그거 중국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요즘에 삼겹살 이렇게 미디움으로 익혀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옛날에는 그 유통망이라든지 기생충 이슈는 그 상태가 유통 관리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도축 환경도 좋고 도축 이후에 이동 수단에 대한 그 온도 컨트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근데 소는 대충 익혀 먹잖아요. 왜 돼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돼지도 이제 과거에는 얘가 이제 기생충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셰프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얘를 사육하는 환경 자체가 다 인증받고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제대로 키워진 거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 그러면 깨끗한 데서 키운 돼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기생충도 충이지만 어쨌든 날고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육류다 보니까 도축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사실 살에는 이런 뭐 병균 같은 미생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도축하고 하면은 뭐 내장도 있고 과정에서 묻을 수는 있고 그게 보관 과정에서 증식하면 예를 들어서 뭐 대장균 오이로실 같은 거 증식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익혀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키워서 도축한 돼지고기에서는 그런 걱정은 그렇게 괴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요리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이에요. 저 올라오다 봤는데 네. 미슐랭이 6년 연속으로 붙어 있던데요? 또 빅구르망이라는 그 리스트가 있는데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한 그 빅구르망 리스트라고 하면 이 나라에는 여기는 정말 가성비도 좋고 진짜 찐 그 국민들이 많이 찾는 미슐랭 인정한 식당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그런데 셰프님 미쉐린이 이거 타이어 그 미쉐린이에요? 맞아요. 근데 왜 타이어가 요리집을 평가해요? 원래는 마케팅을 할 때 호텔 타이어가 어쨌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수단으로 이제 그 나라의 호텔과 마치 찾아다니는 이런 네, 느낌?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호텔도 등급이 있었고 음식당도 등급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케팅하고 연결이 많이 됐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좋은 숙박업소 특별히 찾아가야 될 곳. 타이어가 굴러가서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희 우리도 보면은 어디 가나 모르는 데 가면은 그 동네 택시기사님이 제일 많이 알아요. 기사식당. 근데 요즘에는 돼지 품종 자체가 달라요? 교육을 요크셔랑 랜드레이스랑 교배를 해서 만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삼원교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종 3개를 다 교잡하는 거예요. 교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크셔, 버크셔, 드록, 랜드레이스 이런 것들을 3개씩 교잡을 해서 전공이다 보니까 교잡을 할 때 암수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게 수로 가서 교잡을 해요? 보통 듀록을 스테지로 많이 사요. 그렇게 들어오고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듀록이 워낙 육질이 좋고 잘 먹고 움직임이 좋은데 살이 안 찌는 돼지. 그러면 암 퇴지는 살이 잘 찌는 돼지예요? 암퇴지는 조금 더 지방량이나 뭐 이런 건 좀 더 덜할 수도 있는데 대신 난 그래서 구돈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오겹이요. 껍데기가 달려있는 게 오겹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오겹살, 삼겹살 차이라고 하면 껍질의 유무인데 오겹살은 흔히들 부르지만 정확히 원래 오겹살 명칭은 아니었고 다 삼겹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흑돼지에 표시를 하려고 쫄깃쫄깃한 껍질 근데 미박 삼겹살은 뭐가 미박인 거예요? 껍질을 벗기지 않았다. 미박. 우리 박피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네, 미박 삼겹살이 이제 껍질이 있는 삼겹살, 오겹살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삼겹살은 박피 삼겹살이라고 하죠.
제가 이걸 잡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상식 중에 하나인데, 껍질 쪽이 익으면 되게 쫄깃쫄깃해요. 근데 돼지의 맛은 사실은 우리가 기름이 많으면, 우리 보통 여러분한테 여기 드실래요? 여기 드실래요? 하면 여기는 기름만 있으니까. 이거가 왜 그러냐면 진짜 이 맛이라는 게 지방의 풍미에 있는 데다가 원래는 이게 껍데기,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걸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걸 근외 지방이라고 하고,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걸 근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의 지금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얘가 식감이 다 달라요. 그거를 적절하게 열을 넣어서 그 지방이 터지도록 굽는 게 이 그릴링 하는 고깃집 사장님들만의 고유 스킬이고, 특히 근간 지방이 환상적인 맛을 내는데, 근간. 네, 여기 안에 열을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진짜 대박으로 잘하는 집은 소중한 삼겹살을 구우려면 잘하시는 분이 구워야 되네요. 굽는 사람의 스케일이 천지 차이인 게, 피하 지방은 단단해요. 근데 근외의 지방은 입에 넣었을 때 이렇게 팡 하고 원래 터지는 거, 그 식감을 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뒤집는다거나 고깃집 사장님들마다 철학이 있으시죠.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거든요. 그 껍데기 있는 오겹살이요. 삼겹살하고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껍데기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럼 오겹살을 시킨 다음에 껍데기를 벗겨서 삼겹살과 껍데기를 먹으면 말은 되는 말이에요. 되게 돈이 플러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인 게 저희도 껍데기를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껍데기는 삼겹살 배 쪽에 붙어있는 껍데기만 써요. 그 이유가 저희는 배 만져도 말랑말랑하잖아요. 등 쪽 만지면 딱딱하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도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막 젖꼭지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상 껍데기만 보면은 등인지 앞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젖꼭지가 달려 있는 부위가 배꼽이니까. 그래서 별미라고 해서 옛날에 유선이, 그 실제로 껍질 안쪽 지방도 유선이 지나가는 부위가 더 고소해요. 아, 이게 젖꼭지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배 쪽 껍질이 맛있어서 처음 알았어, 나. 왜냐면 삼겹살이 이분도체가 돼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삼겹살이 있으니까 분명히 등쪽 껍질과 배쪽 껍질이 있거든요. 요렇게 삼겹살인 거니까. 아, 이게 고품격 미식이야. 와. 근데 저는 이 삼겹살 굽는 것도 그렇지만 수육을 해 먹어도 껍데기가 있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껍데기가 있어야 그게 수육이 더 맛있어요. 아무래도 그 식감이랑 지방 맛을 더 사랑하시는 거죠. 이거 갈비 아니에요? 맞아요, 갈비. 아, 갈비가 붙어 있네, 삼겹살에? 이게 등갈비인데 등갈비 근처에 있는 삼겹살이 삼겹살들 중에서 지방층이 제일 골고루 있고 제일 맛있는 부위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해서 본삼겹이라고 판매를 해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뼈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는 거다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뼈 근처에 있다는 건 뭐냐면 장기가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장기와 뼈가 가까이 있다는 건 향이 진하거나 독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갈비 구우면 뼈에 붙어있는 살이 맛있다고 맛있어요, 하잖아요. 맛있어요. 그걸 남아있는 거를 막 주려고 맛있어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향이 더 진하다. 운동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삼겹살 한 채를 보면 돼지는 갈비뼈가 14대도 있고 종에 따라 15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삼겹살 시키면 4번 갈비 때부터 오거든요. 4번. 네, 왜냐면 사람이랑 똑같이 동물도 이 윗갈비가 크고 아래로 갈수록 허리라인이 나오면서 갈비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갈비 1번부터 이 밑에서부터 있는 갈비 쪽에는 이제 밑줄이라고 해서 이 똥배 있는 데 쪽 살집도 있고 약간 조금 덜 맛있는 삼겹살. 오돌뼈 나오는 그 뼈가 그게 맛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4, 5, 6, 7번 갈비 거기서 나오는 때일 거기서 때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돌뼈는 쭉 있긴 한데 그게 맛있다기보다 그 4, 5, 6번 쪽에서 뭐가 끝나냐면 횡격막이 끝나요. 근데 고기라는 게 다 심장에 가까울수록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횡격막이 끝나는 지점까지에 있는 삼겹살을 사실 돼지 횡격막이 갈매기살이죠. 횡격막 옆살. 네. 옆에 이게 그러니까 갈매기살이죠. 삼겹살이라고 하면 이 가슴부터 잘라가지고 배꼽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돼지는 기니까. 네, 네. 횡격막 네. 옆에가 네, 갈매기살. 네, 맞아요. 근데 그걸 갈매기라 불러요. 그 갈매기는 가로막는 살이다. 이게 갈비. 가로막. 내장이랑 위를 받치고 있는 가로 막힌 살이다. 살이다. 가로막인 살. 위랑 내장, 그 소장 쪽을 가로막은 살이다. 그래.
갈매기. 갈매기살 소고기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아니, 새 날아가지고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있어. 근데 갈매기살도 내장을 받치고 있는 살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예. 쉬지 못하는 살이어서 운동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식감이 되게 좋고 또 철분 맛이라 그러죠. 소고기 같은 맛도 많이 나요. 향이 세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못 먹어. 그래서 갈매기살이 양념이 많아. 연탄불에서 갈매기 건 기가 막히거든요. 연탄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 유독 이렇게 통삼겹이 만족감이 있는 게 고기가 이제 유통도 발달되고 마블링도 좋아지고 살을 넣는 그 지방층이 맛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점점 통삼겹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중요해지고 불판이 중요해지고 삼겹은 유독 기름이 떨어져서 그을음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을음이 덜 올라오는 불판을 쓰고 많이 막힘. 기름이 빠질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양쪽으로 기름이 빠지게 돼 있고 연탄 쪽으로는 기름이 잘 안 떨어지고 사이드로 빠져서 연탄에 직접 안 닿게. 저희 술 안 시켰는데? 맛을 봐도 되겠죠? 맛 좀 보겠습니다. 소주만 먹으려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일단은 소금 하나 찍어서 맛있네요. 제가 이제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잖아요? 네. 정말 쫄깃한 만두 먹는 느낌이에요. 만두. 안에서 삼겹살 먹는데 겉에가 바삭하잖아요. 딱 씹었는데 지방 육즙이 팍 하고 터지는데 만두에서 안에 육즙 터지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 지금 보면 삼겹살을 또 잘 즐기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즐겨라가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이 삼겹살 안에서 껍데기의 쫄깃함, 그리고 그 피하 지방의 단단함이 얼마나 젤라틴화 되는지, 그리고 그 근회 지방이 얼마나 잘 터지는지, 그리고 그 근간 지방에서 주는 그 감칠맛. 그 좋은 A 지방에서는 쌍콩 버터 향이 나거든요. 한 잔 들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밤이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식에 지식에 알코올을 더합니다. 아이고, 윤활유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다른 얘기 필요 없이 우리 모두한테 위로잖아요. 저는 삼겹살을 아까 저 정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삼겹살은 뭐다 한마디 하면 저 위로는 제 겁니다. 삼겹살 진짜 위로. 이게 어느 정도로 안주가 잘 되냐면 진짜 삼겹살을 먼저 먹었잖아요. 그 다음 소주를 먹었잖아요. 안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 삼겹살 기름이 아직도 입에 있어. 향 때문에. 맞아. 예. 근데 얘는 어떻게 먹어요? 근데 파절인데 저희는 또 저희 시그니처가 바질쌈이거든요. 바질. 바질이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질을 그냥 드시면 바질의 씁쓸한 맛이 살짝 예. 나는데 예. 이거를 불판에 아주 한 2초에서 3초 정도만 이렇게 살짝만 싹 구우면은 바질의 씁쓸한 향이 싹 내려가고 예. 그래서 쌈장을 올려두시면 정말 맛있어요. 쌈장의 달달한 맛이 바질의 쌉싸름한 향을 이렇게 딱 주게 싸가지고 그리고 향도 한번 맡아보시면 향 한번 살짝 맡고. 와, 바질 향이 이렇게 강해요? 아, 네. 와. 세 분을 동시에 저기요 라고 하게 만들어 볼게요. 한국 사람을 발작하게 만드는 버튼. 뭐지? 뭘까?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배웠네 이렇게 되는 거. 쌈 쌌잖아요. 안 되지. 이거 안 돼. 누가 쌈을 한 입에 먹어야죠.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 하는 짓이 이렇게 되잖아요. 쌈 문화가 그만큼 우리하고 외국하고 다른 것 같아요. 쌈은 옛날부터 먹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쌈 먹었던 건 따로 기록이 안 나와요. 원래 야채 같이 곁들여 먹었던 건 기본인데 깻잎도 얼마 안 돼요. 깻잎 먹은 거 따로 기록이 없죠.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사실 그 깻잎이 원래 작물이 원래는 들기름을 짜는 그 용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기름을 짜는 용도보다는 잎을 따먹는 채소가로 더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랍게 재미있는 게요. 찾아보니까 깻잎을 처음 먹기 시작한 사람이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에요. 고고학자? 네. 와, 진짜 처음 들었어요. 아니 50년 전에 고군을 발굴하다가 그걸 따먹어야 되는데 상추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깻잎을 처음 따서 먹으니까는 다들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말렸는데 내가 처음 따먹었다 하는 게 회고로 나와요. 실제 그건 기록 봐도 70년대 초반 그때 일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깻잎 먹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그 다음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했지만 내가 아마 최초일 거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뭐 깻잎 장아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이렇게 생으로 먹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없으니까 발문자 가다가 그냥 따서 먹은 옆에서 막 이상하게 손가락 지나다가 한두 먹더니만은 맛들여서 다들 따먹게 됐다. 근데 자기가 최초인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찾아봐도 그 이전에 전혀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싸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원래는 간편하게 야외에서 한 번에 다 모든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따로 요리를 한다기보다 샴이나 그런 현장에서의 어떤 먹을 때 방법으로 썼을 쌈이 오래 것이다. 안 됐구나. 저는 상차림의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은 쌈을 순서대로 먹잖아요. 샐러드 먹고, 맞습니다. 고기 먹고, 네. 순서대로. 그리고 어떤 가니쉬의 개념이라서 조리된 거라지 생채를 같이 먹는 문화라는 느낌은 아니죠. 근데 이거 지금 멜젓인가? 이거는 갈치속젓을 제주도 스타일로 끓인 거. 지금 앞에 있는 이거를 끓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멜젓을 진짜 좋아하고 멜젓. 지금 여기는 갈치속젓을 이렇게 멜젓처럼 끓여가지고 주는데 돼지고기랑 새우젓이 잘 어울렸다, 소화가 잘 됐다,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일단 맛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글루탐산과 이노신산의 그 절묘한 폭발적인 조화를 즐기는 걸 이미 알았겠죠.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젓갈과 돼지고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데 젓갈은 한마디로 음식을 썩힌 거잖아요. 썩은 걸 먹었더니 맛있어서 젓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썩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일단 이게 우리가 신선한 것만 먹지를 못하고요. 저는 그 발효식품의 기본적인 핵심은 인간의 굶주림이었어요. 굶주림. 상해서 안 먹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먹다 보니까는 맛있는 부분을 발견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발견한 거 시간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예, 그 교수님 이런 거예요? 얘가 썩었는데 너무 배고픈데 못 먹겠어. 야 이건 좀 먹을 만하다. 이래서 젓갈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랬던 것 같은 게 우리 홍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발효음식이 홍어인데 그것도 이건 상해서 버리려고 하다 먹었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발효라고 하는 그 묘한 상하지 않고 맛있는 그 부분은 인간이 신선하게 많다면 굳이 그 생각을 안 했겠지만은 그게 아주 미묘한 그 뭔가 아까 말한 그 킬링 포인트 그게 나왔지 않나 싶은데 아까 썩었다고 그랬잖아요. 젓갈은 삭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썩다, 삭다. 미생물학적은 똑같은 겁니다. 분해되는 거예요.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분해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좋으면 우리가 그거를 삭힌다, 발효 얘기하고 우리한테 뭐 불쾌하거나 안 좋으면 불쾌라고 그러는데 젓갈 같은 경우는요. 제 생각은 그래요. 배에서 잡았어요. 저장해야 되잖아요.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뭐 소금을 그냥 확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확 치는 순간에 염분이 확 올라가면서 거기에 많은 미생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게 갈치 속젓? 갈치 내장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속젓이니까. 화학관에서 그걸 팍 넣게 되면 이 높은 염도에서 살 수 있는 미생물은 남고 나머지 대부분 다 가요. 그렇겠죠. 얘네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분해를 하죠. 근데 이거 분해하려면 다 단백질이잖아요, 이거 주로.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나는 애들은 짠 데서 잘 살지만 자기 밖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많이 분비를 해요. 그래서 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 아까 새우젓, 젓갈과 돼지고기 잘 어울린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게 순간이긴 하지만 새우젓에 찍고 발라 먹으면 여기에는 뭐가 많다? 단백질 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서 같이 먹으면 소화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젓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아미노산이 분비가 되니까 되고 나오니까 그래서 감칠맛이 나오고. 근데 교수님 왜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똑같잖아요. 삭힌 거, 썩은 거. 왜 삭힌 건 먹으면 탈이 안 나는데 썩은 건 먹으면 탈이 나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썩은 거는 부패균, 우리가 먹어서 해로운 그 부패균이 있으니까 당한 거고, 삭힌 거는 거기에 그런 애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균류가 어떤 거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균류 조성이가 김치도 우리가 뭐 종류 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금 친 다음에 적당한 환경을 조성해 주면 거기서 얘네들이 계속 자라면서 그 나름대로의 아주 복잡한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핵심은 소금이다, 그죠? 소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발효가 잘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 사회에도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생물 사회에도 좋은 애 나쁜 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김치 같은 생태계는 정말 아주 건전하고 화목한 게 되면서 어저 잡균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금이 수갑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수갑을 쫙 뿌리면 나쁜 것들은 다 걸러져 일단 나오고. 그걸 만들어주고 조성이 되면 그 환경에서 아주 조화로운 계속 변해가요. 그래서 사실 원래 김치는 안 상하잖아요. 묵은지로 먹는 거 몇 년 먹어도 먹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김치, 젓갈, 된장, 간장 다 소금이에요. 다 소금. 핵심 문제가 되는 식중독균들은 잘 못 자라요. 그 염도 뭐 살모넬라 뭐 이런 애들 잘 못 자라. 보통 젓갈이 그 단백질 총량의 10에서 30%까지 하거든요. 맞아요. 바닷물이 3.5%예요, 평균적으로. 거의 소금 포화될 때는 넣는 그러면 거예요. 소금 바닷물의 10배까지도 넣는다는 얘기예요. 상할 수가 없죠, 상할래. 얘네가 얼마나 달기 어렵냐면 왜 우리 김치 소금 절이면 김치 유산균도 그렇고 짠 데서 사는 유산균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처럼 세상에 나쁜 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인간한테만 안 좋은 거죠. 우리 관점에서. 술 먹고 사는 균들도 있어요. 그럼요. 알코올 먹는 좀 많아요. 메탄올 먹는 애도 있고 에탄올 먹는 애도 있고요. 잘 자라요. 그 알코올 먹는 애도 굉장히 이게 칼로리가 높거든요. 균들은 진짜 별의별 걸 다 먹네요. 그러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물질이 다 분해가 돼서 순환될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없으면 우리 일주일도 못 가서 온통 쓰레기에 덮여 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물학자가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아니고 미생물을 하게 된 거는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매력이어서 그래서 미생물학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 너는 네. 볼 수 없고. 안 보이는데 이런 일을 한다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전에 아버님들은요 그 말 많이 했었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밖에서 오래 활동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 사막에서 넘어오는 가루들, 그다음에 온 뭐 석탄 가루 뭐 이런 것들을 삼겹살 먹으면 씻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현장에 있으면은 제가 지나갔던 하남 미사리 땅 파고 나면 모래땅이잖아요. 그럼 또 선배들이 반강제로 삼겹살 취급했어요. 반강제로 쉽게 내려간다고.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전혀보다 만약에 그래도 근거를 찾으려면 아까 셰프님 말씀하실 때 콜라겐이 네네, 젤라틴 젤라틴. 얘기했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콜라겐 아시잖아요. 피부 탄력. 네. 근데 콜라겐은 일종의 밧줄, 동아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닥의 단백질이 이렇게 꼬여서 굉장히 단단해요. 콜라겐, 단약 탄력이 있는데 그렇게 열을 가하면 그러니까 질기도 콜라겐이 연해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 분해가 돼. 그러니까 이 동아줄이 풀리는 거죠. 하나하나 풀려요. 그 하나하나가 젤라틴이야. 그래서 왜 고깃국 팍 끓였다가 식으면 묵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 젤라틴이 우리 뭐 피부 탄력이 되거나 모든 게 중요하니까 이걸 먹으면 먹어서 거기 그 뒤에 그런 피부 탄력을 주고 도움을 줘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제가 막 이렇게 억지로 추론을 해볼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모든 게 장과 뇌, 장과 피부 모든 게 다 연결이 됐다 하니까 이게 들어가서 또 뭐 어떤 장내 미생물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가 힘이 나잖아요. 기운이 좋아지니까 느낌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새로운 얘기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먹으니까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예, 역시 맛은 문화와 지식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삼겹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소울푸드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이 삼겹살의 인문학적 발전은 회식 문화를 일단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식을 하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혹은 뭐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오늘 저녁에 삼겹살이라도 먹을까? 이런 것들이 급변하는 근현대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도 심지어 이 직장인들 혹은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의 위로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삼겹살은 격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땅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파면은 꼭 흙먼지 먹고 나면은 꼭 선배들이 격려해주면서 하나 구워주고, 저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격려해주는 거예요. 하나 먹으면서 같이 또1잔 먹어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얘기 오가지만은 낮에 너무나 힘들어도 이 삼겹살이 들어가면서 소주가 녹아 내려가면서
저의 모든 그런 걱정이 잠깐은 잊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만큼 내 친구들과 동료들을 격려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날 저녁에는 삼겹살과 소주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과학적인 거보다도 개인적인 거니까 다 비슷한 얘기인데 저도 뭐 대학 다닐 때부터 삼겹살 바뀌어서 그때는 냉동 삼겹살이었죠.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한 면도 있었고 삼겹살은 일단 정겨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등심 그러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삼겹살 하면은 그냥 그래 삼겹살 한번 그런 게 있어서 그 정겨움, 편안함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음식 김치와 곁들여서 먹고 맨 마지막에 볶음밥으로 먹는 그런 게 어우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교수님하고 정말 일맥상통하는데요. 전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고기를 먹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정말 만찬이 삼겹살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고기를 사왔을 때 그 느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선배가 되는데 이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거보다 비싼 거는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야 내가 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삼겹살 정도는 형이 쏜다 이 마음은 들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기분 한번 내면서 그래 우리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이거의 상한선이 아닌가. 맞아요. 네. 그리고 얻어먹어도 뭔가 부담 없고 네. 사줘도 기분 좋고 그렇죠. 딱 그 뭐랄까 이 묘한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눈치 없는 후배 하나가 형 소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넌 다시는 안 봐야 되겠다. 자, 우리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이 가게 오면서 뭐 여기까지 와야 되나 이런 생각 정말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기 잘했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끝내준대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금액값도 바로 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또 얘기하느라고 많이 못 먹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식사를 한번 해보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맛있게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